100%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능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대박 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히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러브코치의 이천입니다. 제 곁에는 아마 정말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더 좋은 기운을 넘겨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윤경 씨 함께 하십니다. 아우,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니, 전부 다 대박이 나면은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러브코치 보시는 분들, 이 자제분을 두신 분들 네네. 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아직 소문만 들으시고 아직 그 시청 안 하신 분들 네. 요분들은 뭐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예, 굽은 팔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릴 자신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생방송 안에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고 오늘 특히나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수능 앞두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자, 이럴 때 아이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확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맞아요.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힘이 되는 그런 말 한마디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윤경이가 도와드릴게요. 자, 윤경 씨와 또 저와 함께 하면서 네. 이 인생 자체가 원래 시험이잖아요. 맞아요. 네. 꼭 뭐 수능, 뭐 고시 뭐 여러 가지 시험 종류가 있지만 네. 이 인생이라는 시험 앞에서 늘 쪽집게처럼 네. 이 인생의 고민을 속속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우, 압류. 네네. 자, 저희 루나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쪽집게라고 하시니까 제가 쪽집게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푸근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든 전화 주세요. 네. 자, 매년 요맘때쯤만 되면은 네. 정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워요? 아유, 어김없이 어제 비가 한 차례 내리더니 네.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네. 또 이게 또 수능이라는 거. 아. 예. 자, 윤경 씨가 또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1년 동안 또 이 수능, 물론 뭐 재수, 삼수 여러 번 준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 방송이 저희 그 부모님들 네. 또 이 고민 또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1년 동안 또 얼마나 열심히 또 가족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또 응원 많이 하셨겠습니까? 네. 예. 아, 참 고생 물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학교가 다는 아닙니다. 네. 예, 공부가 학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인 신분에서는 잘 해야 되는 게 결과물이니까요. 어쩔 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원래 실력보다도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제일 속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이나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오늘도 여러분들 전 국민의 많은 고민들과 어려운 점을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겨울 정말 추운데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돈도 없다. 이사 갈 곳도 없다. 주인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면은 이사를 잘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얻을 수 있는지 취직도 해야 되는데 취직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겨울에 우리 둘이 사니까 정말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시댁으로 들어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결 가능합니다. 많은 고민들 안고 그냥 달려만 오세요. 전화기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번호는 나와 그대로 있죠. 있어요. 예. 060-808-8000번. 저희가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생방송 매일 밤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고민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그 이야기 저희에게 좀 들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이야기 이 러브코치 생방송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또 루나 선생님, 윤경 씨 저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가장 먼저 수화기 드시는 거 생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생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2번, 3번, 4번도 있죠? 맞아요. 예. 2번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생방송 안에서는 사실 뭔가 시원하게 또 말씀을 해드려도 지금 뭔 얘기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분들도 네. 사실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야지
아,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속 시원하게 뭔가를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다 못 드리는 부분이 정말 사실 이만큼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열어놨습니다. 2번에는 100명의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 시원하게 챙겨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번호는 똑같아요.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2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과 4번 있는데요. 3번은 연애 상담. 사랑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분들, 재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이 사랑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을까요? 상처 안 받게 이 상처 취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든 많은 사랑에 대한 부분들 3번으로 해결 가능하고요. 네. 4번은 지정 선생님의 번호가 따로 있다면서요? 아, 이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네. 자신만의 그 고유 번호를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제 상담 받았던 그 선생님과 계속해서 오늘의 고민 이거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전문 상담가 선생님만의 번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고민 계속 해결해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 1번에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고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저희가 쉼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거. 그럼요. 예. 자,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수능이라는 거. 네. 이렇게 또 추워졌다는 거. 네. 그런 마음들 저희가 다 어루고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경 씨. 네. 그 수능 네. 기억나세요? 수능 보셨을 전 수능 때. 1세대예요. 아. 전 2번 봤어요. 94년도에. 예. 예, 2번 봤어요. 1세대 때는 수능을 이렇게 2번 보시는 거죠? 맞아요. 예. 오. 그래서 예. 그만큼 남들보다 2배로 떨렸죠. 시험을 2번 봤으니까. 네. 근데 둘 중에 잘 보는 걸 선택하면 됐었는데 처음에 잘 본 사람들은 두 번째는 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잘 봤으니까 마음을 너무 탁 놨던 거죠. 네. 아, 두 번째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야, 좋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수능 한 번 보는 네. 그런 세대였으니까. 근데 뭐 두 번 좋았다고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군대 가서 좋은 추억이 있으면 2번 가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 그건 아닌데. 똑같다니까 시험은 2번 본다고 좋진 않아요. 그래도 2번 중에 한 번 잘 본 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 부담감이 2배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부담감이 많으시고 그래서 잠 못 이루시는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네. 우리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형분들도 그러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이라는 개념이 사실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마음 먹기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먹으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네. 자,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능을 1년에 한 번 보나요? 그렇죠. 한 번. 네. 평생에 한 번 보나요? 뭐 어떤 2번, 사람에 3번 볼 수 따라서는. 있죠. 예. 네. 그러면 수능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선택이죠. 수능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중요한가요?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대학으로 뭔가 가려면. 결과물을 위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해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수능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그죠? 네. 내 꿈이 그냥 대한민국에 그냥 그 레벨 정도에서 대한민국 대학 수준에서 좀 괜찮은데 가겠다. 이렇게 소박한 꿈들을 꾸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예.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건데 되게 그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소박하고 좀 약간 어떤 꿈이나 이상이 되게 낮고 뭐 인생을 고만고만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수능 뭐 그게 어려운 게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세계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또는 한국이나 이런 부분 작은 울타리보다는 좀 큰 울타리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나와서 너 수능 몇 점 맞았어? 물어볼 일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나와서 수능을 왜 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에 내 인생을 건다는 거 사실 웃긴 거예요. 자, 내일 보는 시험, 오늘 보는 시험은 그냥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보는 약간의 뭐 체력장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네. 어차피 내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거 그냥 실험 보는 정도니까 마음 편하게 보면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을 걸었다. 이걸 보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 내지는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떨리고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별거 아닌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시험을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 근데 대학을 가서도 그 대학을 평생 가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교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예를 들어서 반수.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대학까지 나왔는데 요새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차피 네. 공부 아직 대학이 끝이 아니고 대학원도 남아 있다 길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시험인가요 이게? 아닌데?
그냥 관문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도 요새 그 입시를 보잖아요.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물론 떨리겠죠. 그리고 내가 이 성적이 얼마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안심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긴장하는 게 맞는 건데 긴장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긴장하실 게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인정해버리면 별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근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네. 만약에 공부 좀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르는 문제 또는 공부를 아예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네. 한 번으로 찍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요거 사실 저 되게 늘 저도 고민 많이 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사실은 사람이 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 그 시험 문제를 풀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붙길 바라지 내 시험 문제 다 틀리게 만들 거야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답 없게 만드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골고루 분포를 해서 하나만 찍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나오게끔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내가 오늘은 1번이 땡긴다 하시면 아는 문제는 제대로 푸시고 모르는 문제는 그 부분으로 조금 선택을 해두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맞아요. 우리 주관식 정답은 0, 마이너스 1, 1. 셋 중에 하나예요, 늘. 네. 맞아요. 아시죠? 네네. 그 중에 뽑으세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돌이켜보면은 분명 그 세 가지 중에 답 하나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당연하죠. 수열 특히. 맞아요. 그죠? 예. 저희가 오늘도 이제 예. 수리 영역까지 말씀을 이렇게 오늘 참 나누고 저희도 있습니다. 같이 긴장이 되는 그런 네. 날이네요. 이제 예비 소집이 남아 있을 텐데 마음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2시간 상담 나누시면서 마음 정리 잘 하시고요. 시험 잘 볼 수 있는 마음의 가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그러기 예. 위해서는 저희가 또 오늘 뭐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저희가 그거 알아보기 전에 네네. 또 수능 앞두신 분의 이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루나 선생님의 그 또 루브르 루나 선생님 이 어떤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 제가 내 말이 그 예, 말이라니까. 하나 더 네. 보고 갈까요? 좋아요. 예, 선생님.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림으로 제가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림을 좀 같이 보실게요. 예. 이 그림이 아니고요. 네, 저희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가끔 이렇게 생뚱맞은 그림을 와. 좀 보이시는데 이 그림이죠? 네, 예.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트의 세례를 담은 그림입니다. 네. 자, 보면요. 정 가운데에 계신 분이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위에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물론 네. 그 시대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머리 위쪽으로 물을 붓는 바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비둘기도 있거든요. 비둘기도 날아가고. 네.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성령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우리가 평화의 상징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쟤들은 안 싸우나? 하얀색의 어떤 좀- 백색, 하늘을 날고 자유? 우리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비둘기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비둘기가 상당히 예. 많이 부부가 우리나라 돼 거의 있는데 닭둘기예요. 유해동물이라고 네, 요즘에. 네, 네.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포동포동한 좀 날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네. 색깔이 하얀색만 있지 않아요. 맞아요. 푸른색도 회색도 좀-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들어가 있는데 비둘기를 보고 뭔가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그 큰 홍수 때요. 네. 홍수가 있고 나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 도대체 묻이 언제 나타날까 하고 많은 새들을 묻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비둘기가 마지막 잎을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사람한테 무언가 쉴 수 있는 땅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신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비둘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마음의 평화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원에서 굳이 비둘기를 사육할 필요가 없는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고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봤을 때 마음에 진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모습에도 예. 성령의 모습으로도 비둘기가 그려져 있지만 네. 우리가 그런 새나 또는 날아다니는 그런 조류에서 마음의 평화를 좀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쟤네는 날개를 가지고 저렇게 평안하게 날아다니는데 네. 정말 구속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억압이나 이런 거 없이 쟤네는 정말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부럽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도 좀 표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이나 또는 무언가 마음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뭐 화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림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뭔가 푸른 하늘이나
헛살이나 창공을 나는 새라던가 아. 아니면 자기가 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동안 응시하시는 것이 진정을 좀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 근데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요. 네. 비둘기 외에도 네. 왼편에 여성 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날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민경 씨는 그 날개 여성은 보셨고. 아니시고요. 네. 네, 천사의 모습을 지금 아. 3명이 그려져 있는데 얼굴이 하도 곱길래 전 또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삼위일체를 나타내서 3명이 같이 있는 거고요. 아. 곱죠. 천사님들이니까 당연히 고우실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일단은 여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사들은 보통 중성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적인 모습이 사실 부드러운 모습과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들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좀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아니 저는 윤경 씨는 그 천사 네. 그 네. 날개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네. 좀 이렇게 노출을 하셨던데 아우, 네. 진짜 아니 이게 하여튼. 가슴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욕구불만이 있어가지고 이거 노출 이런 걸 어떻게 그 와중에 봤어 또. 예. 가슴이 없었나요? 네, 진짜 없어요. 없네.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중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네. 네. 역시 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마네킹에서 또 뭐- 구두를 보는 분이시고. 와, 네, 뭐 근데 새로운 유라 걸 선생님의 이 알았으니까. 그림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우리 네. 일상생활하고 접해보면 막다뜨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명화판 있죠. 루나 선생님이 항상 보여준 그 12가지의 명화판과 색채 카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일에 대한 적성 같은 것들 모두 다 찾아보시고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직접 전화 주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60-808-8000번.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었는데요. 미처 다 받지 못해서 죄송했거든요. 네. 오늘은 대신 열심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네. 자, 저희가 따로 준비한 의뢰인 K라는 요런 게 있어요. 네네. 만들어 왔어요, 저희가. 예, 의뢰인 K를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눠볼 텐데 실제 고민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의뢰인 K의 고민 여러분들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의 의뢰인 K. 네. 일단은 그 제가 네. 의뢰인 K가 돼서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의뢰인 K 네.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0년째 고시 공부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3남 1녀 중에 둘째, 차남입니다. 저는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학력자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10년째 고시 공부 중이라는 거.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또 없는 게요. 저는 시험을 볼 때마다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오. 왜 저 아직 10년째인데 안 되는 걸까요? 근데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는 왠지 꼭 붙을 것 같거든요. 와, 의뢰인 K 프로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40대 남성이긴 하지만 3남 1녀 중에 차남이니까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어요. 부담감은 없어요. 장난이 아니니까. 그리고 고학력이에요. 게다가 10년째 고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턱걸이 문턱에서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성역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보면 딱 붙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요만큼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10년째면은요, 10번을 시험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매번 보실 때마다 원래 한 3번 정도 보셔서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포기를 하실 텐데 네. 윤경 씨 말씀대로 그 간당간당하니까 아, 아깝죠. 계속 내년엔 될 거야. 내년엔 될 거야. 네,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비단 의뢰인 K는 고시 공부라 그랬지만 네. 이렇게 엮여 있는 분들 많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하다못해 네. 취업도 요것만 내가 여기 이 대기업만 몇 번을 해서 내가 될 거야. 내가 면접 어디까지 갔어.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능 그렇죠. 있지만 3수생, 4수생. 이런 분들 참 많죠, 선생님. 그럼요. 그 사수하셔서 유명해지신 분도 있잖아요. 누구? 그 정씨라고 왜 그 중앙에 주로 계시는 분. 예. 술집도 운영하셔서 잠깐 뭐 이슈도 되셨던 분인데 사수하셨다고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는 자기가 스타였다며. 그리고 이제 이러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또는 자기가 어떤 시험이라는 부분에서 올해 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꼭 못 보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럼요. 올해 했던 걸 시험 삼아 정말 시험 삼아 내년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매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 다음에나 못해도 그 다다음해 정도에는 합격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의뢰인 K에 대한 부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관당간당이라는 부분에서요. 네. 정말 노력을 했다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 아. 저희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따끔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뢰를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저희가 판단하건대 완벽하게 노력을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이 충고가 또 뭐가 있을지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요, 그 개인적으로 네. 이 간당간당의 의미를 굉장히 피부적으로 잘 느꼈던 사례가 있어요. 아, 네. 어떤?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는 그 국가공인 자격증, 요 드라이버. 아, 운전면허 시험이요? 네, 저는 그 실기는 굉장히 강한데 네. 필기를 무려 3번이나 봤습니다. 나중에 한 이게 번에 붙일 데가 없어요. 붙었는데. 이 철희 씨가 얼굴이 네. 작은 이유가 뇌가 작아. 그런 거 그래서 같아요. 아무리 봐도 뇌가 맞아요. 작은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그 안타까운 게 네네. 처음에 이런 심리 가지고 그 국가고시 요거 운전면허 시험 네네네. 도전하시면 되게 많습니다. 아 그거 네. 그 정도 업무 정도 하면 붙겠지. 그쵸? 네, 근데 그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네. 딱 한 문제 틀려서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재시험 보면은 되겠지. 그렇지. 또 똑같이 네. 한 문제로 떨어지더라고요. 아까워. 네.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네. 이번엔 정말 책 사서 봐야겠다. 네. 근데 그렇게 책 사서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전에 네. 책을 왜 안 사서 보신 거예요? 노력을 했었어야죠, 진짜. 아니 왜냐면은 그 워낙 저희 삶 자체가 교통하고 같이 끼고 사니까 왠지 될 것 같고 남들 뭐 쉽게 붙는다 그러고. 네. 아이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근데 반대로 제 주변에는 이 필기 말고 네. 실기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잖아요. 오히려 이 그 여성분들, 어머님분들은 또 실기에서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 있는데 전 젊은 분이 네. 아마 철희 씨 같은 과가 아니었나 했는데 그분 좀 심한 게 필기만 2페이지가 넘어가서 나중에 응시 원서를 다시 만드신 경우. 붙일 데가 없어요, 정말. 정말 예. 붙일 데 없어서 나중에 2장 하다가 그냥 학원에서 네. 이건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만들어 주신 케이스가 아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런 분들 만나서 상담 꼭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걸려온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십니까? 아, 제가 고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지금 방송 중에 몇 가지를 다 물어봐도 되는지. 네, 저희가 뭐 시간이 예, 예. 허락하는 한, 도움 드릴게요. 네. 아, 네. 일단 먼저 저는 나윤경님 너무 팬이고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교통방송도 잘 듣고 있고. 네. 또 TV에서도 항상 오랫동안 지켜봤고, 제가 또 동물농장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아,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예. 네, 네, 네. 그게 고민이세요? 네, 네. 예. 네. 지금 너무 좀 떨리는데요. 네,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저희 신랑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뭐 이렇게 안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더 큰 사업으로 좀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괜찮을까. 그것도 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금융 쪽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융 쪽에. 그러면은 그 네. 사업을 더 크게 가기 위해서 혼자 네. 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동업 형식으로 가시나요? 혼자 하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갈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옮기신다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그 일을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 일이 잘 되시고 계셔서 더 크게 하시는 건 맞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지금 할 일이 조금 다른 일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금융 쪽의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직업이고 네. 이제 더 나아가서 또 개인 사업이죠. 이제 생각해 보면 부동산 쪽으로 더 크게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분야를 확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어떤지 우리 루나 선생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선생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남편이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하는 거는. 3년 정도 전에는 그러면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신 건가요? 네,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직장 생활 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0년. 10년 정도. 네. 그러면 10년을 하시다가 지금 3년 정도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사업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더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아니요, 그냥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우리 신랑이 이제 인생에서 사업이라는 거 한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냐 물으시는 거죠? 네,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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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예, 잘 들리고 하셔도 돼요. 있습니다. 네, 몇 년 정도 더 하실 것 같으세요? 한 10년? 10년. 네. 그럼 생각보다 얼마 못 하는 거네요. 그죠? 나이가 많으신가요, 남편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근데 왜 10년밖에 못 해요? 10년 후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벌어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후를 좀 진지하게 즐기고 살려고 생각을 해요. 예, 일은 안 하고 그냥 좀 여가 생활만 하고 10년 동안만 정말 열심히 네. 일해서 그 즐길 수 있는 자금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부인도 그냥 동조하신 거죠? 네네. 자, 그럼 제가 요 질문을 왜 드렸나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네. 남편이 3년 동안은 그런 대로 잘 해오셨어요. 그죠? 네. 더 크게 벌리든 아니면 지금 있는 사업에서 뭔가가 더 크게 되든 일단 어찌됐든 남편 입장에서는 손이 더 가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손이 더 가야 되는데 나 딱 10년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10년 동안 딱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기한을 딱 두고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얼마 정도가 벌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신랑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림을 보면 총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4명의 사람이 앞에 2명은 크게 보이고요. 뒤에 2명은 가려져서 얼굴만 보이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네요. 자, 근데 지금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쪽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책 위에 열쇠가 보일 거예요. 네. 열쇠는 보통 그 우리 해결책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열쇠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냥 그 속된 말로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이거에 대한 그 핵심 인물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4명 중에 지금 1명만 키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네. 내가 이 사업을 한다, 내지는 사업을 벌릴 거다, 사업을 네. 확장한다라는 부분에서 남편이 키를 갖고 있느냐, 내지는 다른 사람이 키를 갖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약간 질문한 내용이 남편이 중심인물이다라는 내용의 뉘앙스가 아니고 뭔가 다른 얘기들을 좀 했잖아요. 네. 자, 부인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남편 머리가 좋긴 좋으시죠? 네네. 근데 부인이 내가 생각할 때 난 물론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도 머리가 참 좋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내가 내 남편이다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 본인이 더 머리가 좋으세요? 남편이 더 좋으세요? 지금 그 의미를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네네. 사업하는 부분에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남편이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죠? 네네.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거나 판단력, 센스 이런 거는 남편이 본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제가 키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키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남편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다. 내지는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케이스일 때 키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이다 또는 금융 쪽이다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네. 이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나라에서 어떤 정책이라던가 환경적인 요인이 사실 되게 크게 작용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한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변수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까지 정말 능력이 있으셔서 잘 꾸려오신 거지 이걸 더 크게 확장한다라고 했을 땐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키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건 보통 직접 만드는 것들, 내 솜씨에서 다 해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부동산
금융 이쪽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은 확장한다라는 것보다 유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라는 부분이고 약간이라도 다른 분야다라고 하면 더 신경 써야 되거나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려고 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땐 약간은 말리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부인이 더 현명하신 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남편 스스로 키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제가 자신 있게 남편이 능력이 있으니까 믿으세요 이럴 텐데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재고하시고 침착하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아, 이제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 이렇게 꼭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답답하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요 2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네. 네네. 네. 어떤 질문이세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 아,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는 경남 창원이요. 창원에서, 그러면 창원 시내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집만 넓은 곳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사를 가시려고 한 게요. 예. 네, 어떤 그 자제분이 있으시면 그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근무 환경 때문에 예.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주택이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그 이유가 계단이 여기가 좀 가파라서 위험하니까. 계단이 가파라서 조금 위험한 맞아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집이 이제 좀 좁은 것 같아서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근데 이사 가실 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네. 돈. 준비되셨어요? 전부 다? 돈은 네. 그러면은 뭐, 예. 합의만 잘 되면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한번 그래서 제가 설명- 선택한 네. 그림 자체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그냥 그림만 보실게요. 네. 그림 제가 선택한 그림이 뭐냐면 동굴 속에 지금 아이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평평한 곳이 아니고 되게 울퉁불퉁한 그 정말 암굴 속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럼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고 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선 당연히 이사를 힘드셔도 무리해서라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림 보여드리기 전에 좀 위험해서요라고 얘기하셔서 좀 멋쩍어졌네요. 위험한 걸 본인이 알고 있어도 혹시나 이 자리를 괜히 떴다가 잘못 될까봐 뭔가 그 집을 또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네네. 근데 뭐 마음 편하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사 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죠?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계단이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사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도 아파트 쪽이나 다 같이 모여서 교육적인 부분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지금 자녀분들한테 더 좋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사 선택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곳만 빨리 결정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전화 주신 분이요. 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루나 선생님 말씀대로. 네. 맞아요. 남편분이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막 이래도 우리한테 물어볼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분명히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이 시원하게 좀 얻으셨어요? 네, 시원하게 얻어주고 하나 더 있는데. 그래요? 네, 말씀해 좋아요. 주세요. 네네네. 네. 하나 마지막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둘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언제가 좋을지가 궁금해요. 지금 그 사업도 벌리고 문제는, 있고 예. 왜냐면 사업도 벌리고 있고 이사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둘째 사업과 이사와 둘째를 같이 그렇지 하니까. 이 많은 것도 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요. 욕심이 네. 참 많으신 예, 분이신 예.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 자,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일단은 둘째는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를 잘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냥 생기겠죠,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이만 낳아서 키우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 갖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집이 문제고. 집은 일단 이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네. 네네.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됐고 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지금 아기를 가지는 게 맞는지 그런 게 좀. 근데 사업은 어차피 남편이 하시는 거고 많이 확장해서 하시라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왜냐하면 드렸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타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이제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다가 수유를 이제 그만두면서 네. 둘째를 다시 한번 가져볼까 했는데 또 다시 이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제가 좀 많이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지금 현재는 극복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온들 본인은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극복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면 스스로를 좀 믿으셔야 되고요. 아이가 네. 더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아마 가정의 화목을 더 바라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아이를 위해서도 동생이 있는 게 더 나으시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정말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또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스스로. 그죠? 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아이 계획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 살다 보면 뭐 할 때 그 때가 있어요. 애 날 때 훅 나서 빨리 키워야지. 예.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세 또 계획도 있으시고 맞아요. 네. 예, 여러모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조금 고민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진짜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사를 잘 가셔가지고 아이 거기서 잘 또 낳고. 예, 아이도 이렇게 제 이세 계획 네. 잘 또 세우신 것도 잘 하시면은 그럼. 다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떻게 아이 낳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남편분하고?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확실히 아직 잘 안 서가지고. 네. 아니 저희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네. 또 라윤경 씨 또 왕팬 분이신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왕팬이죠. 아유, 이렇게 한 말씀, 전화 주시니까. 예, 덕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윤경 씨. 어떻게 예. 뭐 올해 안에 큰 좋은 일이 좀 생기셔가지고요. 남편분 사업도 결실을 좀 맺고 또 아기 소식도 좀 있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들 사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전화 이렇게 제가 받다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네. 첫째 낳았을 때 애 좀 키우고 나니까 집 넓혀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려면 돈이 모자른데 우리 시댁에서 돈 좀 안 줄래나?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요. 아니면 친정도 좀 기웃거려보고 아니면 우리 신랑이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길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회를 엿보게 되고. 예. 막상 둘째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신랑이 언제쯤 승진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있고요. 예, 또 집도 좀 넓은 데로 가고 싶고 둘째가 있으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다 안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저주저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네. 그러니까 아직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의뢰인 K라고 제가 명예드렸죠. 그러니까요. 네. 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윤경 씨가 네. 또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그리고 또 이 루나 선생님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러브코치 참 많이 배우고 있다는 생각 늘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러브코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안고 계신 그 고민들 저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의 의뢰인 K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의뢰인 K의 미래 목표가 있어요. 당연히 고시에 합격하는 거겠죠. 네. 예. 하지만 10년째니까 11년째의 목표가 되겠네요. 근데 예. 조금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길면 되려 포기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집안 미래로. 배경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이 예. 사람이 왜 10년인데도 보통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이렇게 10년째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자 아닐까요? 왜냐하면 집에서 10년째 고시 공부를 아무리 그 차남이지만 네. 네. 뭔가 좀 받쳐줄 게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네. 집안에 너 하나만 잘 되면 다 잘 풀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곤하고 힘든데도 거칠은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너 하나만 밀어주면 우리 집안 친구들 다 먹고 산다. 이런 예. 거 있다니까요. 궁금합니다. 자, 자. 한번 볼게요. 네. 네. 집안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이고야. 월세 살아요. 월세. 그리고 일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만 바라봅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용이 될까봐. 집안에 용이 좀 될까봐. 그러니까 맞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의뢰인만 바라보는 건 집안에서. 윤경 씨 말씀이 딱 맞네요. 그랬네요. 그렇죠. 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네. 이 형제가 잘 됐을 때 다른 형제들도 당연히 같이 덩달아서 뭔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모의 심리도 좀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한테 나눠줘야 될 게 이 사람한테 좀 몰입이 됐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뭔가 좀
좀 더 열심히 성과가 나왔으면 될 텐데 사실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 내가 집에서 더 원조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지는 집이 좀 가난해서 나한테 학원비나 다른 부분에 좀 후원이 마땅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약간의 푸념이나 원망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 예. 아니 10년째 당연히 고시 공부를 한다면 네. 당연히 수입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월세라고 하면은 그 가까운 저희 그 노량진에도 네.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일명 고시촌 네. 월세는 월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의뢰인의 집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월세를 그렇죠. 사니- 부모님이 다 월세 사시는 거지 의뢰인이 혼자 월세를 살면서 자기 월세를 감당한다 이게 아니고 집안에 계신 부모님들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의뢰인이 40대이고요. 그러네요. 거기에 지금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잖아요. 예. 위에 지금 형제가 더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의 연령은 더 위이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적정한 어떤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얼른 우리 아들이 빨리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될 텐데 요 정도 사업에 뭐 계속 몰입을 하는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집안에 판검사 하나만 나와도 집안 식구들 다 먹고 산다. 네, 사전에 팔촌까지 자리 마련해주고. 그쵸. 아마 그걸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예. 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요. 네. 방금 윤경 씨 말씀하신 대로 네. 너 하나만 잘 되면 다 된다라잖아요. 네. 네네. 몇 급을 도대체 어떤 고시를 준비하시길래? 그건 네, 제가 왜냐면 마지막 많아요. 반전으로 좀 남겨놓고 싶고요. 일단은 10년째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낮은 급수는 아닐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 네. 이 집안에서 사실 이분만 머리가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은 시험 성적이나 또는 학교 때가 아니고 다른 일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얻는 결과가 사실 이분만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10년째 고시 공부 중에 의뢰인 K 네. 저희가 집안 배경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다음은 좀 뭘 알아볼까요,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윤경 씨, 일단 예.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네, 맨날 생활 패턴. 공부만 하고 이랬을 것 같아서. 예. 한번 하기야 또 볼까요? 10년째인데. 이렇게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늦은 기상에 잦은 휴식, 공부는 잠깐.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붙어요? 자, 늦게 일어납니다. 네. 예. 일단은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새벽에 공부하면 잘 된다는 속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공부하려고 맘 잡고 어쩌고 하다 보면 늦은 저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딱 정신 차리고 책상에 앉으면 새벽이 넘어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 해가 떠오려고 할 때 요때쯤 자기 시작하면 늦은 기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아. 다시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잠 좀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저녁 때 되고 네. 밥 먹고 준비하면 또 다시 새벽이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됐던 거고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요 시간에 딱 맞춰서 해야지라고 하면 학원을 다닌다던가 뭔가 자기 패턴에 대해서 일정하게 규칙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 자기 머리를 좀 믿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면 금방 해 이런 스타일로 사실 계획적인 것보다는 자기 패턴을 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렀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짱이 타입이네요. 완전 배짱이 타입은 예. 아닌 게 또 이런 네. 분들이 머리는 정말 좋으신 게 맞아요, 이분이. 그래서 집중한다라고 했을 땐 정말 단시간에 이루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성적을 내셨던 거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놀았던 게 아니고 잠깐이라도 마음이 들어서 정말 집중할 때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해도 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좀 그 1시간을 위해서 충전하자. 네. 이런 마음으로 계셨던 거예요. 너무 안일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근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 어. 의뢰인 K와 유사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예. 꼭 굳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가기 위해서 네. 이수, 삼수, 재수, 삼수, 하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많아요. 그냥 인서울 대학에 가면 되는데도 나는 K대학 아니면 안 돼. 이래서 무조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한 번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내가 생활 패턴이 이러하고 우리 집안이 지금 이러하고 내가 갖는 꿈이 이러한데 내가 계속 이 꿈을 위해서 K대학을 목표로 3수, 4수, 5수 이렇게 계속 해야 되냐 한 번쯤 두들겨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 같은 경우도 몇 년째 지금 공무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네.
안 되시거든. 네. 그러다가 또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어떤 그 자신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네.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만 공개를 했을 때도 사실 가족이 주변에서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도와주셨다면 이분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 게요. 집안에서 그냥 너만 바라봐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딱 언제까지만 우리 시험 보고 안 되면 정리하자. 좀 강경하게 나가셨다던가 예. 내지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너무 아드님만 믿지 않고 뭔가 집안에서 계획을 좀 잡아주신다던가 또는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언지를 해주셨다면 이분이 아마 10년까지 안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해에도 덜컥 붙으실 수 있는 분이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도 너무 믿고 본인도 느슨해져 있었던 게 문제였다고 볼 수 근데 있겠죠. 선생님 그게 되나요? 보통 엄마들이 다 상담 가면 그래요. 상담을 1년에 2번씩 하는데 선생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했어요. 이게 90% 이상이거든요. 아니 거의 근데 99%예요. 공부를 잘하잖아 일단.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얘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좋으니까 일단은 네가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판사 아들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실 것 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네.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언젠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집에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최고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잘라주기가 어려워요. 예, 정확한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네. 알고 계시죠? 지금도 이렇게 시험 때문에 아니면 무언가 결정을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적어도 저희 러브코치에 전화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곳을 이전을 할지, 아니면 전업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한 번쯤은 물어보고 지나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림 명화 카드가 보이는데요. 예. 이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카드가 눈에 쏙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만 주시면 아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나 또는 본인이 선택한 그 질문 자체에서 본인의 방향성이나 또는 내적인 갈등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방향을 저희가 바로잡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떤 고민이 있든 또 머릿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든 일단 한번 입 밖으로 꺼내 놓으시면 해결책은 방법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요즘에 루나 선생님께서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전화 주셨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네. 현재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카드를 또 선택하게끔 시청자분들한테 유도를 해주시잖아요. 네, 네. 자, 저희 혹시 저희 러브코치 지금 함께 하시면서 루나 선생님께서 가끔가다 보여주시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요게 지금 내가 조금 마음에 좀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고민에 잘 비교를 하셔서 망설이지 마시고 네. 저희 러브코치 전화 주셔서 같이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로지 뭐 저희 러브코치에서 함께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1부 잠시 쉬었다가 곧 2부 다시 해서 만날 때 여러분들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러브코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잉카콜라와 함께합니다.